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5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의 주제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1차 시 수업에서는 연용량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연용량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두 상태의, 투 스테이트 시스템에서의 분배 함수를 계산하는 법,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상태에 대해서 정적 연용량은 이 내부 에너지를 정적 연용량은 이제 볼륨이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정적 연용량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볼륨이 일정할 때 미분한 값을 우리가 정적 연용량이라고 했는데, 이 놈을 엔트로피로 나타내주면 CV는 TdS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주고, 이게 이제 템퍼러처로 이렇게 곱해주면 그 값도 우리가 정적 연용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연용량은 우리가 이제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엔트로피로부터 얻을 수도 있는데,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언제? 볼륨이 일정할 때 연용량을 정적 연용량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시 수업에서는 압력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제가 3차원 상자에 갇힌 입자계의 다중도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연력학적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2주차 2차 시에서 좀 배웠는데, 3차원 상자에 갇힌 입자,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상자에 질량이 M인 입자에 갇혀 있을 때, 이 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파동함수는 항상 곱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유값은 이렇게 항상 합으로 자유도당 X, Y, Z에 대한 각각의 자유도에 대해서 파동함수는 곱으로 주어주고, 에너지 고유값은 이렇게 합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그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상자에 갇힌 한 입자의 파동함수는 우리가 규격화된 파동함수는 그러니까 루트 L 3승분의 8, 그러니까 루트 L분의 2의 3승이 되는 거죠. sin L분의 N1 파이 X 곱하기 sin L분의 N2 파이 Y 곱하기 sin L분의 N3 파이 Z 이렇게 되고, 에너지 고유값은 각각의 각 자유도당 에너지 고유값을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값이 2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의 제곱에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의 제곱, 각각의 n1, n2, n3는 인티저 정수를 갖게 됩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제 속에 갇혀있는 자유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제 n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퀀텀 넘버 대신에 s라는 퀀텀 넘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s는 s의 얘는 이제 sx의 제곱 더하기 sy의 제곱 더하기 sz의 제곱을 s제곱이라고 하고, 요 e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의 제곱이 이제 컨스턴트 상수인데, 그 놈을 제가 이제 엡실런 G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퀀텀 넘버의 제곱, s의 제곱에도 비례하지만 요 컨스탄트에서 요 볼륨 L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육면체 상자의 최적은 L 3승이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는 이 퀀텀 넘버 S의 제곱에도 비례하고 최적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비례한다라는 비례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이 작아지면, 볼륨이 작아지면 에너지 값이 좀 증가하고, 이제 볼륨이 좀 커지면 에너지 값이 좀 작아지는, 그렇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러한 상태의 입자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해라. 바닥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SX가 1, SY도 1, SZ도 1인 경우. 그게 바닥 상태죠? 그래서 SX, SY, SZ가 각각 1. S제곱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3이 됩니다. S제곱이 3. 이게 바닥 상태 에너지 준이고,
그러한 준위를 갖는 상태는 111. 이러한 상태, 양자 상태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도는 이 경우에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first excited state를 계산해주면 이 세 개의 퀀텀 넘버 중에서 하나가 2가 되고 나머지가 1인 경우,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X 성분이 2, 또 Y 성분이 2, 또는 Z 성분이 2인 경우, 나머지는 1인 경우. 그래서 SX의 제곱 더하기 SY 제곱 더하기 SZ의 제곱이 4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S제곱이 6인 경우, 그러한 상태는 똑같은 에너지를 갖지만 요 각각의 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한 미시 상태가 존재하고 이 미시 상태의 개수가 몇 개? 3개. 그 3개가 바로 다중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 second excited state로 가게 되면 3개의 퀀텀 넘버 중에 2개가 2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1이 되는 경우,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놈이 2, 그 다음에 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놈이 2, 또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놈이 2, 나머지 1인 경우. 그래서 S제곱 자체로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하니까 S제곱 자체는 9가 되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를 갖는 스테이트가,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미시 상태가 몇 개? 이 경우도 3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도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한히 많은 스테이트의 다중도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바닥 상태, first excited state, second excited state에 대한 그 다중도를 계산했고, 이제 higher state에 대한 다중도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S 퀀텀 넘버에도 또 관계가 있고 최적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놈을 제가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보면, 요 놈은 S는 어떤 주어진 S에 대해서 S가 예를 들면 바닥 상태는 S제곱이 어떤 경우죠? S제곱이 3인 경우죠. 바닥 상태가 S제곱이 3인 경우에 볼륨에 대해서 볼륨을 점점 증가시키면 똑같은 S 스테이트에 대해서 볼륨이 증가하면 에너지 준위가 조금 감소를 합니다. 그죠? 최적이 커지면 에너지 자체의 크기는 살짝 감소를 하고, 또 이제 S제곱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죠? 6인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6인 경우를 계산해서 볼륨을 차츰 증가시키면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감소를 하고, S제곱이 9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S제곱, 똑같은 양자 상태 S를 갖는데 최적에 따라서 살짝 최적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 S제곱이 3인 경우, S제곱이 이게 바닥 상태, first excited state, second excited state, 그 다음에 third excited state, fourth excited state. 그래서 그래프를 5개를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다 똑같은 패턴, 기울기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S를 갖는 스테이트가 최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S제곱이 바닥 상태인 경우는 다중도가 1, 지금 계산했죠? S제곱이 6인 경우는 다중도가 3, S제곱이 9인 경우는 다중도가 3,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next, excited state는 S제곱이 11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중도가 마찬가지로 3, 그 다음 excited state가 S제곱이 12인 경우는 다중도가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상태, 주어진 하나의 어떤 특정한 S 상태가 있는데, 똑같은 S 상태로 존재하지만, 최적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에너지의 절대값,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다. 근데 요 라인을 따라가면 다중도가 변하나요? 다중도는 안 변하죠? 이 라인을 따라가면 다중도가 변합니까? 다중도는 안 변하죠? 다중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다중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각각의 그래프의 이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얘가 볼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등 엔트로피 가역 과정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등 엔트로피 가역 과정이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다중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KBLNG, 똑같은 다중도를 가지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등 엔트로피
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면서 이 과정을 따라가면 이 그래프는 엔트로피가 똑같은 상태다. 이걸 우리가 등 엔트로피 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외부, 제가 이제 이 상자에다가 압력을 S라고 하는 상태를,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S라고 하는 상태, 이놈은 이제 S제곱이 3인 상태인데 S제곱이 3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볼륨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놈을 이제 압축을 시키면 볼륨을 이렇게 줄여서 압축을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최적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양자 상태 S는 유지하고 S라고 하는 상태는 유지하면서 최적을 V에서 V-델타 V만큼 조금 줄이는 경우, 서서히 수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과정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 등 엔트로피 가역 과정을 이렇게 따라갈 때 압력은 제가 일정하게 처음 상태의 압력하고 나중 상태의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경우 이제 초기 상태의 압력하고 나중 상태 압력이 이렇게 일정한 압력으로 압력을 주면서 부피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변하잖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죠? 에너지가 V-델타 V라는 최적이 됐을 때의 에너지는 이 V 델타 V가 무지무지 작다면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서 엡실론 서브 S V-델타 V는 V라고 하는 볼륨일 때의 에너지 마이너스 델타 V의 DSTV 플러스 이제 하이 오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델타 V가 이제 무지무지 작으면 제가 이제 처음 리딩 오더만 처음 두 개의 리딩 오더만 제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가 다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경우에 이제 제가 P0라고 하는 압력을 각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할 때, 모든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P0라고 할 때, 이때 압력이 시스템에 한 일은 결국은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압력이 시스템에 한 일은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가 변화량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 최적이 V-델타 V일 때의 내부 에너지에서 초기 최적이 V일 때의 내부 에너지의 차이, 그거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델타 V의 ds, d epsilon s dv 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내부 에너지, 압력이 시스템에 한 일은 걔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고, 우리가 이때 이제 그 델타 W는 마이너스 델타 V의 dsdv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P 곱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압력이 한 일, 부피를 델타 V만큼 변화시켰을 때 이 압력이 한 일이 델타 U는 P 델타 V, 그죠? 그래서 압력이 한 일은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같다. 그래서 이제 P0라고 하는 건 결국은 델타 U는 P0 델타 V인데 델타 U는 델타 V 곱하기 마이너스 ds dv니까 결국은 P0가 뭐냐면 마이너스 ds dv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요 압력이 뭐냐면 X라고 하는 상태 S의 개에 작용하는 압력, 상태 S라고 하는 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ds dv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놈을 제가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이 개의 평균 에너지를 에너지의 평균값을 U, 평균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의 평균값을 제가 P, 그래서 평균값으로 정의해주면 여기 다 이제 여기 평균값을 이렇게 취해주면 결국은 평균 압력 P는 마이너스 DU dV, 그래서 평균 압력 P는 마이너스 DU dV, 언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그죠?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압력 P는 내부 에너지를 최적으로 미분해 줬는데 음의 미분을 취해 준 놈하고 같다. 이게 등 엔트로피 가역 과정에서
작용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 P는 마이너스 du dvs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때 이 압력은 이제 앙상블의 상태수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의 미시 상태수가 과역 과정에서 일정하다. 왜 일정하냐면 미시 상태수는 곧 엔트로피하고 관계가 있죠. S는 K, Ln 다중도가 바로 미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미시 상태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의 상태수는 또는 앙상블의 상태수 혹은 엔트로피 S는 가역 과정에서 일정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입자수가 고정되었을 때 N은 고정되었을 때 상태수와 엔트로피는 미시상태수 N은 고정되어 있어. 그 박스 안에 있는 입자수는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입자의 상태수, 미시상태수 혹은 엔트로피는 내부 에너지하고 최적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에너지하고 최적에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에너지와 최적의 함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에너지와 최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량 ds는 d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볼륨 최적의 변화량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ds는 ds du at constant 볼륨이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ds du at constant volume times du 플러스 내부 에너지가 일정할 때 ds dv at constant u times d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어떤 a와 b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미분을 나타내주는 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되도록 하려면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등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놈이 0, 이 좌변이 0이 된다는 얘기죠. 뭐. 좌변이 0이 되면 ds du at constant v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래 첨자는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ds dv at constant u times dv 이 볼륨도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하면서 부피가 변화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첨자는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볼륨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양변을 dv로 제가 미분을 해주면 얘는 0은 ds du at constant v times du dv at constant entropy plus ds dv at constant internal 내부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양변은 이제 제가 나눠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편미분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모두 같게끔 나머지 변수는 연력학적 변수들은 다 컨스탄트하게 됐을 때 ds du at constant nv는 t분의 1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t분의 1이 되니까 요 놈을 t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얘는 0은 t분의 1에 du dv at constant entropy 플러스 ds dv at constant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러한 그 관계식을 얻었는데 이놈은 다시 써주면 얘는 du dv at constant entropy는 minus t times ds dv at constant energy u가 될 테고 우리가 du dv at constant entropy가 마이너스 p 압력의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하고 같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p는 du dv at constant entropy 이놈은 얘하고만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t ds dv at constant u 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그 내부 에너지를 볼륨으로 미분을 해줄 수도 있고 엔트로피를 볼륨으로도 미분해 줄 수 있는데 그때의 관계식은 P는 minus du dv at constant entropy 또는 T times ds dv at constant 내부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표현을 할 때는
내부 에너지를 볼륨으로 미분하는 경우하고 엔트로피를 볼륨으로 미분하는 경우 이 표현식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력학적 항등식, 우리가 이 엔트로피는 에너지와 볼륨의 함수로 주어지고 엔트로피를 미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하고 볼륨의 변화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 관계식은 ds는 ds du 플러스 ds dv 이때 이제 요 u로 미분을 할 때는 볼륨이 일정하고 볼륨으로 미분할 때는 u가 일정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을 해준 게 t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 관계식을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관계식을 넣어줘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로 나타내주면 프레셔는 TdS dV at constant 내부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부분은 t분의 1로 대치를 할 수 있고 이 파란 부분은 어떻게 대치할 수 있죠? t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죠. t분의 p.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 엔트로피가 내부 에너지가 하고 볼륨의 함수로 주어질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du 더하기 t분의 p d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식을 다시 써주면 temperature times entropy 변화량 TDS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 플러스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DS는 du 플러스 pdv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식을 연력학적 항등식이다. 그래서 thermodynamic identit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DS는 du 플러스 pdv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식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TDS는 du 플러스 V라는 연력학적 항등식을 얻었는데 이 연력학적 항등식은 이제 가역적인 거꾸로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보통 이렇게 배웠죠.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떤 템퍼러처분의 템퍼러처분의 열 전달로 우리가 배웠는데 ds는 t분의 dq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이거 environment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그 열이 공급이 되면 dq는 TDS라고 하는 DQ는 TDS라고 하는 이제 열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쓰였고 또 일부는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는데 쓰이게 됐죠. 그게 dW만큼 PDV.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Q는 DU 플러스 DW, PDV 또는 우리가 이제 DQ라고 하는 거는 TDS가 되니까 TDS는 DU 플러스 PDV. 그래서 이게 연력학적 항등식이 결국은 연력학 제1법칙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TDS는 du 플러스 PDV 이게 연력학적 항등식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연력학적 항등식입니다. 오늘 5주차 2차 시에서는 압력이란 내용을 주제로 우리 이제 3차원 상자에 갇힌 입자의 다중도 퀀텀 미케닉스에서 양자 시스템에서의 입자의 다중도라고 하는 거는 같은 에너지를 갖는 미시 상태수 우리 퀀텀 미케닉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다중도 또는 축퇴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데 다중도 축퇴도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서로 독립적인 미시 상태수가 우리가 양자 상태의 다중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개에 작용하는 압력은 이 에너지를 프레셔로 음의 미분을 취할 때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등 엔트로피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볼륨으로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일정한 게 아니고 엔트로피는 볼륨에 따라 변하는데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경우 그래서 P는 -du dV at constant entropy 또는 TdS dV at constant 내부 에너지 이렇게 쓴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이 연력학적 항등식, 연력학 제1법칙과 관계되는 TDS는 du 플러스 PDV, TDS는 du 플러스
PdV라고 하는 게 연력학적 항등식인데 이 식도 우리가 통계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다음 시간 3차 시 수업에서는 제가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거를 주제로, 그러니까 르장드르 변환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에너지,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라고 하는데, 자유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